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수투 이제 기본 과정의 분수 방정식 파트 이제 첫 번째 챕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잠깐 여기 보실까요? 이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보고 오셨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을 한번 읊어보면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셨어요. 1차 방정식을 배우셨다. 이퀘이션 방정식. 그다음 중2 때 이제 연립 방정식 배우셨고, 그다음 중3 때 이제 2차 방정식 배우셨지. 고1 때 좀 다양한 방정식을 배우셨잖아. 뭐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이제 고차 방정식, 맞아? 상반 방정식, 뭐 기타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배우셨고, 이제 수원 과정을 보시면 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기타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많이 보셨어. 자, 결국에 이 방정식을 해결해야지 이제 연산 과정을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배우시는 방정식은 분수 방정식. 약간 구조를 보실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정방정 이렇게 처음 번째부터 한번 나눠볼까? 그냥 크게 구조를. 자, 우리가 수의 체계를 실수만을 구조로 놨을 때 실수에는 크게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유리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자, 유리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리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방정식이 있다. 자, 유리수에는 혹시 뭐가 있었지?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지. 여기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쓰시는 거야. 정수에 해당되는 거 우리는 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정방정식이다. 여기는 이제 분수 방정식이라고 말했어요. 분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조가 이래. 자, 그럼 이 정방정식이란 말 뜻은 뭐냐? 정방정식은 이거야. 차수가 있는 방정식이야. 차수.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우리가 차수를 말할 수 있는 방정식을 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분수 방정식 이제 배우실 거고, 뒷단원에서 이제 무리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실 거야. 왜? 전체적인 방정식에 대한 구조를 이제 모두 다 보시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분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방정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1에 대한 x의 플러스 5라고 있을 때 얘는 분수 방정식이 아니지. 왜? 얘는 다항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그냥 x 값을 15다라고 쓰시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근데 x분의 3이 이제 5야. 지금처럼 분모의 변수가 깔려있는 방정식 우리는 분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분모의 변수가 깔려있는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미지수가 분모에 깔려있다. 그럼 분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이 분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또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익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분수 방정식이 뭔가를 이제 보시는 거야. 분수 방정식. 미지수에 대한 분수식을 포함하는 방정식을 분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지만 분모의 변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죠. 자, 분수 방정식의 키포인트는 얘야. 무연근이다. 무연근. 무연근은 뭐냐? 연이 없다는 얘기야. 인연이 없는 근이다.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근이라는 얘기야. 자, 쓸모없는 근이다. 당연히 버려야겠죠. 자, 근데 분수 방정식에서 무연근은 뭐라고 하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근은 우리는 분수 방정식의 무연근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무연근에 대한 얘기도 일단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한 분수 방정식 하나 보면서 샘플 하나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무연근이 나오게 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뒤쪽에 또 문제 되게 많이 있지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지금처럼 분모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 우리는 분수 방정식이라고 했어. 자, 이제 이 분수 방정식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법을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자, 일단 다음 밑에 분수 방정식의 풀이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죠. 자, 분수 방정식의 풀이. 이게 해법이에요, 해법.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일단 1단계가 이거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이게 1단계예요. 그럼 정방정식이 나타날 텐데 이 정방정식은 일단 최소한 2차면 제일 좋은 거고, 하여튼 3차 이하가 되게끔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 2차가 되면 제일 좋고 3차 이하가 되도록 무조건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푼 다음에 이제 무연근을 제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다시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이 정방정식을 풀어서 그 정방정식 무조건 3차 이하, 그 다음에 무연근을 제거하시면 된다. 한번 보죠. 잠깐 보세요. 현재 여기에 분모의 변수가 있는 분수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일단 1단계. 분모에 대한 내가 최소 공배수를 곱할게. 최소 공배수가 뭐냐? x-1하고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갖다 곱하시면 여기는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1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이게 정방정식이 됐어. 이 정방정식을 풀 거야. 전개해보자. 여기 뭐 2x 되고 여기는 플러스 2 되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에 여기는 4가 됐어요. 이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정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값이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답이 아니라 반드시 뭘 제거하시라고? 무연근이 존재한다. 무연근을 제거하셔야 돼.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있나 봤더니 1을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 0 되잖아.
맞아? 얘는 무형근이 되니까 이거 버리시는 거지. 얘만 근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라고. 됐죠? 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그럼 분수 방정식에는 반드시 무형근이 존재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형근 있다면 그걸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된다. 인연이 없는 근. 이렇게 보셔도 돼. 이제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최소 공배수가 얘잖아. 얘를 0으로 하는 x값 1하고 마이너스 얘네가 무형근의 후보예요. 후보. 무형근이 될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분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다시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몇 가지 패턴화된 것들이 있는데 또 한번 익혀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A에 마이너스, C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모양이 일단 좋다는 얘기야. 이따 또 분수식에서 한번 보실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뭐 통분을 해가지고 어떤 조작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따 다시 보실 거고요. 또 1차식 분의 1차식이야. 실제로 우리는 고1 과정에서 이런 거 배우셨어. 이 분모의 차수하고 이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거나 같잖아. 얘를 그대로 그냥 두시면 안 돼. 일단 분자의 차수를 확 낮춰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눗셈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유리함수를 보셨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지? 자, x 플러스 1분의 여기에 2x 마이너스 3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x의 개수의 쓰신 다음에 분모 그대로 쓰시고 분모를 0으로 한 x값을 위에서 대입하시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를 확 낮출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 과정으로 이런 꼴로 변신시켜서 문제를 푸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치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치환, 여기는 별표를 하나 쳐두실까요? 자, 치환에서 문제를 푸신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치환이에요. 치환. 자, 치환한다. 당연히 공통 부분을 치환하신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부분을 t라고 치환한다. 그러면 문제를 푸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치환된 방정식에서 이렇게 쓸게. 일단 걸러진 근에서는 무형근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짜투리 계산을 또 한 번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형근을 걸러냈어. 이미 치환된 방정식에서 걸러진 근들이 나올 거거든. 그런 근에서는 절대로 무형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정보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분수 방정식 계산 문제 되게 많이 있어. 계산 문제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정확한 해법만 잊지 않고 간만 잃지 않게끔 연습해 두시는 거예요. 뭐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뒤쪽에서 진짜 토할 수도 있으니까 여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겠다. 자, 일단 분수 방정식 요놈에 대한 실근을 알파, 무형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네요. 자, 보죠. 일단 1단계. 자,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봤더니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당연히 x 플러스 3까지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그럼 일단 걸러볼게. 얘를 0으로 한 x값이 뭐 있나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하고 x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얘네가 뭐냐? 이게 무형근의 후보예요. 무형근의 후보다. 자, 이제 2단계 양변에 최소 공배수를 갖다 곱하시는 거지. 곱하시니까 이게 뭐 되나 봤더니 x 플러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만 남을 거고요. 여기 3. 뭐 일단 3 있으니까 그냥 쓰자. 3 미리 곱해서도 더 편했을 텐데. 자, 여기 x 플러스 1, 여기 x,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양변에 다시 한번 3을 곱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3 갖다 곱하시면 3x 플러스 3. 여기는 x제곱에 4x에 플러스 3이 돼서 일단 정방정식이 됐어요. 3, 3 버리시고 이쪽으로 슉 넘기시니까 x제곱에 플러스 x가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x값이 0하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자, 아까 무형근의 후보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럼 얘가 무형이니까 이거 버리시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얘가 실근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에서 무형근도 언급했잖아. 이게 무형근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뭐다? 얘가 알파가 될 거고, 뭐 얘가 베타가 되겠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신 문제 정답은 1이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패턴을 연습해 보시는 거다. 자, 이제 2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떤 문제나 보시니까 분수식들이 되게 많아. 첫 번째,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덤비는 거지. 최소 공배수가 x-2에 x-8, x-4, x-6을 갖다 곱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도 3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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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식이 됐어. 풀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풀기보다는 얘를 일단 약간 변형한다는 얘기야. 앞쪽에 세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a-b
C-D에서 이게 마이너스 꼴로 만들어주시는 게 문제 풀기에 좀 효과적이라. 그럼 어떻게 하냐? 현재 여기 플러스로 돼 있어. 여기 플러스로 돼 있어. 그럼 적당히 좀 이항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내고,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그때 보내는 것도 약간 요령이 있는 거지. 자,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 봤더니 일단 식을 써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얘 절대값 차가 2 나오잖아요. 얘도 절대값 차가 2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간격이 좀 동일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 둘을 먼저 통분하세요. 자, 얘 올라갈 거고 여기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x-6에 x-8이에요. 올라가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버리시면 식이 조금 간결해지죠? 자, 그 상태에서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자, x-2, 그 다음에 x-4, x-6, x-8. 그럼 당연히 무연근의 후보는 2, 4, 6, 8이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갖다 곱합니다. 갖다 곱하시니까 x제곱 바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 하고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이 되겠죠. 얘하고 없어질 거야. 마저 넘기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x. 여기 넘기시니까 마이너스 40. 그렇다면 x값은 5가 될 텐데 확인해야겠지? 얘가 무연근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 그게 무연근이 아니잖아. 얘가 근이 된다는 얘기지.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5가 되겠죠. 3번. 자, 3번 문제는 끝까지 풀지 않고요. 식만 변형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볼게. 자, 3번은 어떤 문제인가? 3번 문제를 보아하니까 일단 분모의 차수가 1차인데 분자의 차수도 1차예요. 그럼 1차분의 1차씩 꼴이니까 주어진 식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1 플러스 분모 그대로 쓰시고 분모를 0으로 한 x값을 위에 대입했더니 여기 2 나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것도 x 개수의 비 그대로 쓰시고 분모 그대로 쓰시고 이 4 대입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우변으로 왔어요. 1 플러스 분모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2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1 플러스 분모 그대로 쓰시고 3 대입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 여기 2, 여기 2가 서로 사라질 거야. 그 다음 2 마저 날려버리시면 이제 x 플러스 1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 위에 패턴이랑 동일하게 간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을 계산하시면 3번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어떤 문제인가? 자, 4번. 조금만 하단으로 내려서 다시 볼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4번 문제 보시니까 분수 방정식 일단 주어져 있어요. 이놈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질문이. 실근. 자, 일단 아까 마찬가지로 분수 방정식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볼게. 자, 최소 공배수는 뭐 일단 얘가 될 거예요. 일단 후보. 무형근의 후보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갖다 곱할게요. 갖다 곱하시면 정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x 마이너스 3. 여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여기는 10. 여기는 5에 x 플러스 1이 갖다 곱해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 좀 해볼게요. 일단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얘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13 이렇게 적을게. 5x에 플러스 5다. 자, 넘겨서 식을 깔끔하게 접어보겠습니다.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8이 되죠? 자, 3차 방정식이야. 조립제법을 한번 들어가 볼게. 조립제법. 자, 개수합이 제로죠. 그럼 1 들어갈 거예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인수분해 마저 되는 거 보이시잖아. 그럼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가 0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냐? 1과 4와 마이너스 2가 근이 될 거잖아. 근데 이 중에 혹시 무연근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지. 자, 분모를 0으로 한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무연근이니까 버리셔야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실근은 얘가 되겠네요. 그 두 놈의 합이니까 문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가 하나 있네요. 5번 문제는 어떤 스타일인가 또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근의 합이다.
자, 기본적인 해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산수 처리를 하시는 거야.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분수 방정식. 일단 최소 공배수부터 한번 써볼까? x의 마이너스 1하고 x의 마이너스 2, 이게 분수 방정식의 최소 공배수. 그럼 무형근의 후보는 당연히 1과 2가 되는 거죠. 갖다 곱할게요. 갖다 곱하시면 여기 뭐 되냐? 일단은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 기존에 있었던 거고 새롭게 x-라는 인수가 추가되는 거지? 마이너스에 여기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는데 거기에 x-2라는 인수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 여기는 3. 얘는 마이너스 2배에 x-1과 x-2다. 산수가 좀 기네요. 자, 산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 놈은 정리하시면 뭐 되지? 요거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x3승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곱셈 공식. 자, 여기는 마이너스에 x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그냥 부호 처리해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라고 일단 쓰죠. 자, 이쪽. 자, 마이너스 2, 여기 x제곱에 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되잖아. 전개 바로 하시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플러스 6x.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상수항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 되겠다. 그럼 저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좌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얘가 좀 깔끔한 방정식이 되겠죠. x3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 넘어가니까 이게 뭐 플러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x항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 이제 마지막 상수항. 이쪽에 지금 3 있죠, 3. 이게 넘어가니까 4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 자,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다행히 개수의 합이 제로예요. 당연히 1이 또 들어가겠죠. 1,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씩 여기는 제로가 되겠다. 그렇다면 x-1과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가 0이 됐어요. 자, 근데 봐. 현재 여기서 1이라는 근이 있다. 여기 내가 그냥 풀어볼게. 뭐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거야. 근이 나왔어. 근데 모든 실근의 합인데 이제 여기서 무연근만 제거하시면 되거든? 일단 얘는 무연근이죠. 맞아? 그럼 얘가 무연근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 얘하고 얘를 뭐 더해주시면 그게 정답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근이라는 것만 확인됐을 때 걔네가 절대로 무연근이 아니잖아. 왜? 정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예,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어떤 문제인가? 자, 6번 문제를 보실게요. 식을 한번 잘 째려보세요. 무작정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풀 수 있으나 얘가 일로 딱 곱해짐과 동시에 몇 차가 돼? 4차가 돼버리잖아. 우리의 목표는 정방정식을 무조건 3차 이하로만 낮추는 거지? 그 해봤자 최대한 이게 조립제법까지 안 간다고. 4차는 푸시는 게 아니야. 그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식을 다시 째려보니까 요 놈이 오늘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x제곱에 플러스 x를 그냥 t라고 치환할게요. 이렇게. 이 문제는 치환형이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t분의 2에 4분의 t에 여긴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분수 방정식이 등장했어요. 자, 이제 이 t에 대한 분수 방정식에 최소 공배수를 다 곱할 텐데 최소 공배수가 혹시 4t 되는 거 보이니? 자, 갖다 곱해보죠. 갖다 곱하시면 얘가 뭐 될까? 4t를 갖다 곱했으니까 8. 4t를 갖다 곱하시면 얼마가 되지? t제곱이 되나요? 4t를 갖다 곱하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t. 6t. 일단 이렇게 쓰죠.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8이 0이다. 결국에 t값은 2가 되거나 또는 t값은 4가 되겠죠. 혹시 앞쪽에서 치환된 방정식에서 분수 방정식 해법 마지막 생각나? 치환 후 걸러진 근에 대해서는 무형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놈에 대해서 무형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아? 그러면 이 값들에서는 절대로 무형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시는 거야. 자, 그럼 t가 누군가?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가 이게 t인데 그 값이 2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이게 t거든? 근데 그 값이 4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x제곱에 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x값은 뭐 1이 되겠죠. 여기서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판별식 써보시니까 이게 양수 나와. 그럼 여기서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 맞지? 근데 그 실근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왜? 어차피 근호가 나올 거거든? 분모를 절대로 0으로 하는 근이 아닐 거야. 이 문제 마지막 정리가 뭐냐? 모든 실근의 곱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보여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곱이.
요놈 요 모든 실근의 곱이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거 보이시잖아. 그럼 마저 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정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맞지? 다시 치환 후에 걸러진 이 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상기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 문제를 또 이렇게 바꿔서 변형시켜서 푸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x에 x 플러스 이렇게 그냥 쓸까? 조금 안 보이게 감춰놓는 문제도 있었어. 뭐 여기에 이렇게 써서 x에 플러스 1분의 뭐 여기 2라고 쓸까 이렇게? 뭐 플러스 뭐 3분의 5다. 뭐 이렇게 써놓고 요 놈을 이렇게 합쳐야지만 치환되는 모양이 나오게 만드는 문제도 있었다는 거지. 요거를 흐트러뜨린 다음에 요걸 일단 여러분이 통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이게 나오겠죠? 그 놈에 대해서 다시 분수 방정식 푸시는 이런 패턴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치환형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봐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분수 방정식에 대한 계산을 연습한 거야.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정방정식으로 바꿔. 그 방정식을 푼 다음에 무연근이 있으면 제거하시면 돼. 그게 끝이지. 자 이제 요 놈이 그래프와 만났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그래프란 상황은 조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되니까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해법을 좀 잘 익혀두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x절편이 뭐냐? x절편. x절편. x절편이란 말뜻은 결국에 y자리 0을 집어넣는 거거든? 0을 집어넣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이 절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함수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fx와 y는 gx의, 자,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x절편은 뭐냐? 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우리 예전에 고1 때 이런 거 많이 했다. fx와 gx의 실근을 구해야 돼. 그럼 이 말뜻의 필요 충분 조건은 얘예요. 자, y는 fx란 그래프하고, 자, y는 gx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실근에 내가 개수가 필요해. 그럼 x좌표의 개수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된다고. 얘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얘는 방정식, 얘는 함수. 둘이 같은 상황에서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7번. 자, 그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y는 fx의 그래프를 딱 봤더니 일단은 뭐 3차 함수인 것 같아. 뭐 최고차 계수 양수라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뭐 잘 모르시면 부동식 쪽에서 설명이 될 거야. 자, 최고차 계수 양수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자. y는 절편 얘야. 얘가 절편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 계수 아직 그냥 잘 모른다. 그냥 a라고 적을게. 이렇게. a야. 뭐 아는 사람이 이게 양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놈을 그냥 일단 fx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식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근데 변형된 식들에 대한 계산하시는 거네. 자, 그 변형된 식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f의 x 플러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이 놈에 대한 근을 푸시는 거야. 자, 봐. 현재 내가 fx를 알고 있어요. 이 모양이 필요해. 바로 적어볼게. f의 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자리에다 x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럼 여긴 a 그대로 될 거고, x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여긴 x 될 거고, x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여긴 x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x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여긴 x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f의 x 플러스 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a는 그대로 갈 거고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그럼 여긴 x 플러스 2가 될 거야. x 플러스 1이 들어가. 그럼 여긴 x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도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뭐 되죠?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수식 이퀄 0을 처리하는 요런 문제인 거잖아, 지금 현재. 요 모양. 결국 이 문제는 분모의 변수가 있는 방정식이야. 괜찮아? 어떻게 풀 거냐? 일단 AA는 상수니까 버리세요. 그냥 FM대로 갈게. 최소 공배수를 갖다 곱해봐. 그럼 최소 공배수를 갖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현재 얘거든? x 플러스 2. 뭐 안 적어도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럼 식 자체 갖다 곱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얘를 풀어주시면 x가 0이 되고요. x가 2가 되고 x가 4가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들이 있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들이, 얘도 분모가 0이 되고요. 얘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그 남아있는 근이 얘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합당한 근은 4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처럼 식을 작성해서 푸시는 문제도 있다. 식을 작성해서 푸시는 문제. 자, 낯선 사람들을 한번 잘 경험해 보시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기는 해. 그것도 한번 그냥 보기만 할게. 이거 이해된 사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풀이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애초에 그냥 이 방정식을 내가 그냥 한번 풀어보려고. 자, 봐봐. 한번 더 설명하고 갈까요? 자, gx, fx는 0이야. 자, 얘에 대한 내가 필요 충분 조건 한번 써볼게. 자,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 gx를 갖다 곱하시면 당연히 fx 이퀄 0이라는 근이 남아요. 근데 엔드 아직 안 끝났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분명히 지워주셔야 된다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한 번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아실 수 있지. 자, 이 정도 한번 잘 봐두시고. 그럼 저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보시자. 자, 이 식 다시 끌어볼게요. f의 x 플러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1이 0이래. 이놈에 대한 내가 필요 충분 조건 한번 써보려고. 얘는 f의 x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고 and 분모는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 fx 자리에 fx 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잖아? 그럼 걔네가 0 나오지, 함수값이. 다시 f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f에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f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3 이런 것들이 들어가 0이 나온다며.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3이 들어가야지만 0이 나온다며. 0이 나오는 순간 이제 찾아보는 거야.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x는 0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순간 x는 2가 되겠지. x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순간 x는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내가 찾을게. 이 자리가 또다시 마이너스 1과 3이 되면 돼. 그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순간에 여기는 마이너스 2. 1이 나오는 순간에 x자리에 0을 집어넣으시면 돼. 3이 나오려면 x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0하고 2를 지워서 4를 얻어내셔도 괜찮다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좀 느끼시면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 뭐 일단 어찌됐든 두 번째 풀이에서는 얘를 이용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될 정보야.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8번을 또 한번 가볼게요. 자, 계산이 좀 많죠. 자, 2차 함수 y는 fx하고 3차 함수하고 gx가 있다. 3차 함수 gx가 있다. gx만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 3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이게 gx고요. 그 다음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s라는 집합을 봤더니 분수식으로 돼 있고 x는 실수, 그러한 근을 갖는다. 이때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자, fx분의 1 마이너스 gx분의 1 이퀄 0이에요. 현재. 이 식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 어찌됐든 fx하고 gx는 지금 분모에 대한 변수들이 x. 자, fx, gx가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자, 갖다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gx. 여기는 마이너스 fx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하고 gx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맞아.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지.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보니까 fx하고 gx에 대한 교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1. 여기도 하나 있네요. 4.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죠? 뭐 5. 여기도 근이 하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에 대한 값을 우리가 1하고 4하고 5다 라고 답하시면 틀리게 돼. 맞아? 왜? 지금 이 식 자체가 지금 분수 방정식의 형태잖아. 그럼 반드시 무연근을 제거하시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그 무연근이 뭡니까? 얘네.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자,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버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과 gx가 0이 되는 순간을 버리셔야 돼. 그럼 보자.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죠? 이거 버리셔야 돼. 우리가 찾은 해당되는 근에는 1과 4와 5가 있는데 이거 버리셔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gx가 0이 되는 순간에 근을 또 버리셔야 돼. gx가 0이 되는 순간 어디 있나 봤더니 gx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어차피 덜어냈으니까 결국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누구하고 누구만 된다? 1과 4만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문제에 원하는 정답 5는 무연근이 될 거고 얘네만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합은 얼마다? 5라고 찾으시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푸시는 거야. 자,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애초에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을 바로 적어볼게. 최소 공배수 갖다 곱하시면 자, gx-fx = 0이 나올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 and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무연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거꾸로 쓰면 이런 얘기야. fx가 0이다. 이게 무연근이에요. 이 gx가 0이다. 이런 것들이 무연근이야. 덜어내시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선생님 그래프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일단 분모가 0이잖아.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을 다 찾아볼게. fx가 0이 되는 순간 여기. 그다음 gx가 0이 되는 순간 여기지. 이런 것들은 일단 무연근이야. 애초에 빵꿀 뽕 뚫어놓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다고. 나중에 덜어낼 확인을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문장제. 실제로 문장제가 수능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2013학년도에 딱 한 번 문장제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제법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뭐 2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다. 자, 일단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조금 보실 거예요. 속력에 대한 문제하고 일에 대한 문제를 보실 거거든. 뭐 나중에는 뭐 농도에 대한 문제도 보실 거고 좀 다양하게 볼 텐데 일단 두 가지를 좀 확실히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자, 속력에 대한 문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알고 있는 정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그 다음 미리 얘기할게. 분수 방정식에 대한 문장제 중에 속력 문제야. 80% 이상이 다 시간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거의 다 풀린다고. 80% 이상이.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9번 문제. 9번 문제를 보자. 자, 9번 문제를 보시니까 자, 시속 2km 흐르는 강물에서 30km 떨어진 두 지점이 있는데 배가 왕복한대요. 자, 왕복하는데 8시간이 걸렸대. 왕복하는데 8시간 걸렸다. 자, 정지된 물 위에서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냐. 자, 배의 속력이 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는데 비스듬하게 그냥 그릴게요. 그럼 당연히 물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맞아? 자, 이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30km래요. 30km다. 자, 배를 타고 갈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배의 속력이 x야. 자, 물의 시속은 2예요. 자, 그럼 올라가는 데는 이 배의 속도에서 2가 빠지는 거지. 이게 맞물리니까. 그러면 갈 때라고 할게, 갈 때. 자, 갈 때의 속력은 얼마가 돼? 갈 때의 속력은 x에서 2가 빠지는 순간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돌아올 거야. B점을 찍고 내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갈 거야. 이쪽으로 쭉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럼 돌아갈 때는 배의 속력이 x인데 x에다가 물의 속력까지 합쳐지니까 올 때는 속력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수식을 쓰시는 건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 있으면 이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갑니다. 지금 보니까 왕복이야. 왕복하는데 총 8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했죠. 거기서 문제에서. 자, 왕복. 그럼 분명히 갈 때 시간이 있을 거고 갈 때 시간이 있을 거고요. 더하기 올 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올 때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 갈 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하고 물의 속력이 빠지면서 거리는 30. 맞아요. 올 때는 어떻게 되냐. 가속이 붙겠죠. 물의 속력까지 붙으니까 거기 또 역시 30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식을 작성하고 났더니 이게 분수 방정식의 형태 맞아? 그럼 이제 푸시는 거 아까처럼. 최소 공배수 곱하고 정방정식 바꿔서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방정식 이제 여러분한테 맡길게. 계산하시면 8.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또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어떤 문제인가? 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갑은 집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친구 집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같은 길을 왕복했대요. 문제도 왕복했다. 뭐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집인가 봐.
집이 있다. 집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친구 집이 있나 봐. 친구네 집이 있어. 요만큼 10km가 떨어져 있어요. 자, 왕복하는데 갈 때 속력은 A였대. 자, 갈 때 속력은 Akm였다. 자, 돌아올 때는 갈 때 속력보다 2km가 줄었대. 자, 올 때 속력 있어. 2km 줄었으니까 요만큼의 속력으로 오겠지, 이렇게. 자, 그랬더니 15분이 더 걸렸다라고 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자, 갈 때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올 때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갈 때 시간 식으로 쓸 수 있겠어? 자, 갈 때 시간 한번 써보자. 갈 때 시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 거리는 얘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올 때. 올 때의 속력은 얘야. 시간은 거리는 역시 10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15분이 더 걸렸대. 당연히 속도를 줄였으니까 시간이 이쪽에 더 많이 걸리겠지. 15분이 더 걸렸어. 그럼 여기다 15분 추가하면 안 돼. 이쪽에다가 15분을 추가해 주셔야지만 식이 같아지는 거지, 걸린 시간이. 따라와, 다시. 올 때 속력을 내가 줄였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지. 갈 때보다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갈 때에다가 15분을 더 계산해 주셔야지 이게 식이 같아질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봐. 15분이라고 쓰시면 안 돼.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시속이라고 그랬지, 시속. 이게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잖아. 그럼 분속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15분, 60분의 15분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분수 방정식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이 나온대요. 10이 나온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의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에 대한 주제인데 그 밑에 얘를 여러분이 좀 정확히 잘 읽어주시는 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자, 실제 일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 뭐 갑이 일을 하는데 혼자 하면 3일 걸리고 을이 혼자 하면 뭐 5일이 걸린다. 그럼 둘이 같이 했더니 뭐 2일이 걸린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또 하나는 수도꼭지 문제가 있어. 수도꼭지. A 수도꼭지만 틀어서 이 물탱크를 채우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린대. B를 틀었더니 몇 시간이 걸린대. 그럼 둘이 같이 틀면 몇 시간이 걸린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어쨌든 우리는 일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부를 거냐? 얘는 완성이라고 할 거야. 완성. 완성하는 문제다. 그 완성하는 문제의 해법은 이래요. 어찌 됐든 간에 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무조건 는 1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는 1로 설정해서 문제를 푼다. 는 1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식이 있는데 약간 변형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긴 거 곱하기 소요 시간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맞아요. 는 1 이렇게 보시는 게 또 괜찮다고. 는 1 이렇게. 자, 잠깐 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3일 걸린대. 3시간 걸린대. 3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완성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완성을 했어. 몇 시간이 걸린다고? 3시간이 걸린대. 총 소요 시간이. 그러면 여기 뭔가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에요. 그럼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은 당연히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1시간당 일의 양이 3분의 1이 된다. 그게 3시간이 만났더니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이게. 항상 역수 관계가 된다는 걸 이제 느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거기 얘가 나와 있어요. 그 얘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보죠. 자, 잠깐 보세요. 자, 어떤 일을 마치는데 3시간이 걸린다면 3시간이 걸린다면 1시간에 3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이해돼? 자, 다시. 어떤 일을 마쳤대. 완성했대. 3시간이 걸린대. 그 말은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이지, 1시간? 1시간당 일의 양이 이게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이. 자, 반대로. 1시간에 5분의 2만큼의 일을 할 수 있대. 자.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 5분의 2란 얘기지?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야, 이게 일의 양. 일의 양 곱하기 소요 시간이야, 소요 시간. 그럼 그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몇 시간이 걸릴까? 2분의 5시간. 이게 항상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1시간,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5분의 1에. 그럼 이 일을 마치는데 2시간, 2분의 5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 2분의 5시간이라는 건 당연히 2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런 말 뜻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일의 양, 단위 시간당 일의 양,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있어요. 걔네들이 곱하면 무조건 1이 된다. 이 둘이 역수관계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볼게.
자, 좀 길게 돼 있죠? 이 상황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이제 일에 대한 문제는 좀 제법 풀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갑이 혼자 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 자, 갑이 혼자 하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그 다음에 을이 하는 데는 5시간이 걸린다. 5시간이 걸린다. 근데 갑이 1시간에, 자, 이거 이제 그냥 보자. 우리가 목표는 이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갑과 을이 같이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찾는 거야. 보자. 갑이 3시간을 소요해서 일을 완성해. 그럼 당연히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은 3분의 1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을은 5시간을 소요해야지만 일을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럼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은 당연히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나의 목표는 뭐냐? 갑과 을이 같이 해서 완성하는 거잖아. 그럼 갑은 단위 시간당, 아이고 실수했죠 선생님. 갑은 단위 시간당 당연히 3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고 을은 단위 시간당 5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갑과 을이 동시에 했을 때 이제 몇 시간 걸리겠는가 이걸 찾는 거라고. 근데 얘하고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죠. 역수관계. 그리고 통분하시면 15분의 8이 되겠죠? 여기는 8분의 15가 들어가는 거죠. 아, 갑과 을이 같이 하면 8분의 15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라고. 이걸 여러분이 식으로 써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완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문제가 남았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좀만 힘내시고 따라오세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2대의 기계 A, B를 모두 사용하면 3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쓸게. A라는 기계와 B라는 기계를 동시에 작동했나 봐. 그랬더니 3시간이 걸린대. 3시간. 자, B 기계만을 사용하면 A 기계만 사용할 때보다 8시간이 더 걸린다. 자, B 기계만을 사용하면 A 기계만을 사용할 때 비해서 8시간이 더 걸린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린다. 자, 이랬을 때 A 기계만 사용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A 기계만 사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가 지금 질문인 거지? 시간. 항상 소요 시간. 여기 일의 양. 곱하면 얘가 무조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A 기계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당연히 X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B 기계는 A 기계만 사용할 때보다 8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지? 8시간이 더 걸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8시간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X 플러스 8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문제 초반에 A와 B를 함께 작동시킬 거야. 그럼 3시간이 걸린대. 자, A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 이만큼이야. B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 이만큼이야. 근데 걔네는 같이 작동하면 3시간만 하면 이게 완성이 된대. 이렇게. 그 문제의 요지는 이거죠. X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8분의 1이 3분의 1이다. 요 분수방 정식을 풀어주시라 그 말이라고. 오케이? 이건 뭐 그냥 여러분이 푸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된대요. 계산하시면 4 이렇게 나온대요. 자, 식을 한번 작성해 보는데 의의를 두시자. 12번 한번 해볼게. 자, 12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갑을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예정된 기간 내에 일을 끝낼 때 뭐 각각의 뭐 예정된 기간이 써보자. 갑이 지금 8일. 그 다음에 을이 기어보다 각각 8일하고 2일이 더 걸린다. 아, 오케이. 다시. 문제 다시 읽어야겠네. 자, 갑을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예정된 기간일이 있나 봐. 뭐 쭉 보니까 마지막에 뭐 구셔야 되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지. 그럼 이게 예정된 기간이 지금 문제에서 X야. 자, 다시. 갑과 을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면 X일 걸리나 봐. X일. 근데 걔를 갑이 혼자 하잖아. 그럼 예정된 기간보다 8일이 더 걸린다 이 말이잖아. 을이 하면 2일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소요 시간이에요. 소요 일이지에는. 다시 보자. 다시. 자, 갑을 볼게요. 갑은 X 플러스 8 시간이라 보셔도 되고 1로 보셔도 돼. 완성을 하려면 단위 시간당, 단위 날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여기 X 플러스 2일이 더 걸린대. 여긴 당연히 X 플러스 2분의 1을 하셔야 이게 1이 될 거야. 이게 하루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같이 일을 할 거예요. 자, 갑, 을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X1이 걸린대. 소요 시간이. 소요 1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완성. 그럼 최종적으로 식을 씁니다. X 플러스 8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얘는 X분의 1. 분수방정식 완성됐죠?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방정식 바꾸세요.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거 풀어주시면 무연근 제거해서, 뭐 무연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1번이 된다. 4일 소요된다. 괜찮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분수 방정식에 대한 주제를 모두 다뤄봤어요. 첫 번째,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있어서 계산하시는 거야. 두 번째, 그래프와 결합된 문제, 실근 찾는 거. 세 번째, 문장제가 있어요. 문장제는 좀 연습을 하셔야겠지. 오케이? 자, 요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잘 좀 보시면 되고, 발전 과정에서는 문제의 질만 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패턴은 그대로 가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